프로그램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큰 방이랑 작은 방의 채광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버튼호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하기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올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오늘은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사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광고라고 생각하는데 이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진입니다. 예전부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용 사진기 DSLR 같은 걸 들고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만큼 사진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 계시는 건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게 휴대폰의 기술이 너무 좋아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광고를 보시는 분들이 휴대폰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굳이 사진기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고요, 보정도 휴대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까지 하나씩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 카메라 이용하기입니다. 핸드폰 카메라에는 여러 개의 렌즈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용할 거는 광각 렌즈예요. 광각 렌즈는 화각이 넓은 건데 화각이라는 거는 렌즈의 촬영 범위를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광각 같은 경우는 촬영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부동산 매물 사진이 넓어 보이는 특징이 있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건 광각 렌즈입니다. 이 사진에 산이 3개 있는 거, 이걸 누르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광각 렌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알아야 할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은 불을 다 켜고 찍어라, 아니면 벽에 붙어 가지고 집이 조금이라도 더 넓게 나와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건 아니고요. 물론 이런 것도 좀 좋은데 사실 몇 번만 찍으면은 자기에게 맞는 나름대로 촬영 기법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걸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장 빨리 익히는 방법은 한 현장에 가가지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진을 찍어보는 겁니다. 한 집에서 몇백 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사용하는 사진은 딱 한 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경우에는 한 가지 원칙을 두고 사진을 찍지는 않습니다. 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집에 들어가면요, 불을 켜지 않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보고 어둡다, 역광이다 생각이 들면은 다시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또 거실이 넓고 잘 꾸며진 집이라 하면은 거실 위주로 사진을 찍겠지만 거실이 좀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거실이 없는 구조다 그러면은 이 집에서 가장 상품성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곳을 위주로 사진을 찍습니다. 세로 사진과 가로 사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보통 가로 사진을 많이 사용하는 게 가로 사진이 훨씬 넓어 보이거든요. 근데 좀 특징이 있거나 좀 부각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세로 사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많은 상황 속에서 사진을 찍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냥 둘 다 찍자입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쓰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현장을 가는 것까지가 되게 귀찮고 힘든 거지 현장에 가가지고 사진을 한 장 더 찍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몇 가지 노하우 좀 알려드리자면은 저는 모자이크 된 사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자이크가 돼 있으면 상품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클릭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사진을 찍을 때 처음부터 좀 민감한 부분이나 고객의 얼굴이 나오는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방향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아무리 예쁜 집이라 하더라도 클릭이 나오지 않으면은 전혀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망사진도 같이 좀 찍어 놓는 편이에요. 전망사진 같은 경우는 광고에 활용할 때도 있고 활용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손님들한테 브리핑할 때 전망사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기대치를 좀 올려서 계약률을 좀 올리고 있고, 이런 전망들을 최근에 좀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도 알아두면은 사진을 찍거나 계약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정 앱 활용하기. 사진을 찍고 나면은 사무실로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한꺼번에 사진을 모두 보정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이렇게 한꺼번에 보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토스케이프나 RC 꾸미기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으면은 다르게 보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큰 방이랑 작은 방의 채광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사용을 하는데 특히
대표 사진 같은 경우는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힘 빡 주고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광고 연락이 좀 많이 옵니다. 물론 포토샵을 사용해서 수정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귀찮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앱을 사용해가지고 사용하는데 한 장당 한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앱은 바로 라이트룸이라는 앱입니다. 어도브에서 만든 건데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보정을 했을 때 결과물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우선 사진 크기를 맞추고 밝기 조정, 색상 조정, 색 온도, 색조, 생동감, 채도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는데요. 이렇게 들으면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터치 한 번으로 한 번씩 누르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밝기 0.2, 색온도 4, 채도 4, 선명도 2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조정해 줍니다. 굳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사진마다 특색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무실에서 하지 않고 카페 같은 데서 편하게 앉아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루한 사진 보정의 시간이지만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광고에 활용하기. 대표 사진 선정은 광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클릭률이 전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블로그나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내가 이 집에서 고객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걸 대표 사진으로 올려야 됩니다. 보통은 거실 사진이나 넓어 보이는 사진들을 많이 올리는데, 그런 사진을 올리면 다른 부동산과 전혀 차별이 되지 않아요. 그럼 클릭도 많이 없고요. 이거를 선정할 때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타겟팅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집을 어떤 사람에게 소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보러 갔을 때, 사진을 찍을 때 모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좋을지를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 30대 여자분들이 선호하는 집은 집이 작거나 아담하더라도 좀 깔끔하고 보안이 좋은 집을 선호하시는데, 이런 때 사진을 찍을 때 깔끔한 인테리어랑 보안에 관련된 부분을 잘 보이게끔 사진을 찍으면 훨씬 효과가 좋고요. 가족 단위 집이다 그러면 넓은 거실이나 방의 구조가 중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사진기를 좀 높이 들어 올려서 CCTV 구조 같은 사진을 좀 찍어서 올립니다. 이게 사진은 별로 안 이쁜데요, 이런 구도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꽤나 클릭률도 높고 효과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매물 사진입니다. 아직도 허위 매물을 올리시는 곳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런 사진으로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귀찮아도 시간을 들여서 현장에 방문하고 실제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합니다. 1년 전에 내가 찍었던 매물이다 하더라도 상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그때 사진을 찍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광고 사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많은 부동산들이 광고를 물량으로 밀어붙이거나 허위 매물로 올려서 광고를 많이 하는데 좋은 광고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진 때문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나만의 사진을 갖고 있거나 독특한 사진으로 손님들의 클릭을 받는다면 당연히 연락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